네, 4월 6일 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첫 예. 시작. 사실 우리가 전쟁 발발하고 나서 주말을 그렇게 편하게 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예. 오늘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땠습니까? 주말 보내고 나서 미국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약간은 편안했던 건지 뭐 주말에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네. 뉴스 보시면 뭐 조마조마했죠. 맞죠. 뭐 사실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뭐 데드라인 주었다가 또 하루 연장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데드라인 안에 협상안이 안 될 거다. 그럼 뭐 최악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데드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예, 지금 한 4차례인가 5차례 바뀌었죠. 그리고 장중에 오늘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45일까지 휴전. 아, 휴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협상안이 잘 안 되니까 야, 이거 지금 이틀 안에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서로 팽팽하게 휴전안에 대해서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말 들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험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지금 협상안에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상대가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만만한 상대만 계속 보다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좀 보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 어떡하냐. 트럼프지 않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란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또 이스라엘은 그 미국의 승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요. 공격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살짝 걱정하면서 시작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던 것은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빼고 차치하고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투매 매물을 받아내고 저점으로부터 반등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8월 이상이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다소 안정화됐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란 전쟁 말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시장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사무실용 대출 시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퇴직연금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금 수요를 한 거죠,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국 시장을 지난주에 반등하게끔 만들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관망무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5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3% 이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온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 코스피 200 선물 6월물 분봉 5분봉입니다. 그 아침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떴다가 밀렸다가 밀렸다가 그래서 상승폭은 약간 줄였지만 그래도 오늘 1.3%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으면 오늘 플러스 1%가 아니고 한 마이너스 1%로 끝나면서 경계감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우리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제가 지난주 언제 나왔죠?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국내 기관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금융투자가 사는 거는 이제 뭔지 우리가 아니까, 이건 이제 사익거래 또는 ETF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투신이나 연기금 오늘 마지막에 좀 팔았지만, 투신이나 연기금에 이런 쪽에서 좀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순매수였습니다. 9천억 이상. 그리고 오늘은 2천억 매도했죠. 뭔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3조씩 팔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지금 이란의 대치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도 지난주에는 순매수였고 오늘은 2천억 정도 매도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환율을 이 위로는 더 안 보는 거 아닌가? 또는 이제 전쟁의 클라이막스를 좀 보면서 뭔가 저가 매수 또는 그동안에 팔았던 걸 이제 좀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수급적인 상황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불안함 속에서도 경계감 속에서도 조금 오르면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님 수요일 출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보통 이제 수요일, 함께, 목요일 하는데 오늘은 함께 해주시고. 월요일로 네.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월요일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이사님 장 마감하고 조금 전에 나온 예. 따끈따끈한 속보죠. 미국, 이란 즉각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 합의 오늘 발효한다. 요거 내용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란과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안 전달받았고 이 안을 수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한 거고 이슬라마비드 협정 이름 붙여진 중재안 초안은 오늘 중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발효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요거 약간 좀 또 희망 고문 식일지. 그게 장중에 나온 네. 그거 45일 그거 같은데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장중에 오늘 뭐 그 내용 때문에 약간 떴다가 다시 네. 밀리기도 했는데 이제 웬만한 뉴스는 뭐 이게 맞나 의심을 좀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수요일 날 아침 9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네. 그 뒤에 가면 또 뭐 연장할 수도 있겠다. 뭐 이제 트럼프 계속 연장하지 않냐. 이제는 치킨런이 아니고 타코가 아니고 연장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워딩을 보면은 아주 거칩니다. 이번에는 막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 내내 뉴스를 보면은 골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데 주말 내내 백악관에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끝장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여줬습니다. 주말에도.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안 돼. 네. 그러면 또 연장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재국, 타 중재국들을 통해서 야, 그러면 이거 맨날 이거 48시간 이거 뭐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바로 한 방에 안 되니 서로 협상하는 시간 동안 휴전을 좀 하고 아예 좀 긴 시간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긴 시간 동안 협상해가지고 네. 이 종전 협상을 하자 이런 스토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전해주신 게 그러면은 그 휴전하는 동안은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또 이사님 희망 회로를 돌려보게 되는 게 예.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소식이고 내일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삼성전자 실적 예. 요거까지도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예. 우리 시장 내일 잘 가나 이런 희망을 또 품게 되고 물론 예. 뭐 반대 경우일 수도 있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장중에는 루머로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45일간 휴전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45일간 벌은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협상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아무튼 45일간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고 그리고 뭐 서로 공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잠잠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고점으로 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반등은 좀 다시 좋지만 그런 사이에 다음 주에 실적이 또 어떻게 다음 주 내일 아침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렇죠. 블룸버그하고 FM 가이드 기준으로는 한 40조에서 43조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이고요. 이제 높게 오르는 데가 이제 51조에서 54조 정도까지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조 나오면 완전 서프라이즈로 그냥 뭐랄까 급등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뭐 한 45조 중간을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간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위쪽으로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로. 밑으로 그 밑으로 나오면은 컨센서스가 높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냐 또는 이제 그러면서 세로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넥스트에서 지금 좋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휴전안과 그리고 삼성전자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내일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넥스트에서는 지금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기준을 잡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30조대 후반도 있고 40조대도 있고 예. 50조대도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워낙 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네. 세론은 어느 정도 기준이고 서프라이즈라고 잘 나왔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컨센서스가 몇 조고. 40조에서 43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넘어야겠죠. 어... 그러니까 한 45조 이상으로 나오면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 45조 이상. 뭐 네. 40조에서 45조 사이면 아 그래 컨센서스를 잘 추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론까지 막 던지진 않겠지만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5조 정도를 그러면 그래도 예. 네, 기준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항상 오전하고는 좀 다르게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투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시는데 자료를 좀 보니까 좀 두 번째 장이 너무나 이 사진이 완전히 좀 사진이요? 마음에 와닿았는데 기도매매 아니에요?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시고 네. 근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이게 사놓고 예. 올라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증권맨들이 웃으면서 이거는 이론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린. 기도매매? 그래요? 하나씩 좀 살펴봐 주세요. 예. 네. 그걸 먼저 지금 얘기를 좀 하자고요. 네네네. 시황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얘기하셔갖고. 시황 좀 더 볼까요? 아니, 오늘 예. 저희가 예. 그 시장 마무리 그러니까 방송 마무리를 한 15분 정도에 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이걸 먼저 볼까 했는데 예, 이거 먼저 보시죠. 좋아요. 뭐, 예, 네. 상관없이요. 예.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사실 네. 제가 솔직히 이걸 제가 어디서 캡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쓴 거를 외국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거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어디에선가?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투자는 세상사를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복잡한 금융 기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식과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순수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선행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시세의 출발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되 세상의 변화를 큰 줄기와 잔파도로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되 누구의 관점이 맞을지는 모르는 것이므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면서 모두 다 중요한 얘기예요. 한 줄 한 줄이. 아주 기본이 되는 진짜 어려운 바이블과 같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투자의 달인이 되는 맞아요. 거죠. 투자의 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빠른 것으로 쓴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복잡한 금융 기법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그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 어떻게 할까? 요번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뉴스를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가 많이 쓰냐면 기쪽 분석에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기쪽 분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조 지표를 수십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쪽 분석 뭐 몇십 년간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는 오르는 거 같네, 이건 내리는 거 같네, 이건 사람들이 사는 거 같네, 파는 거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단순화시키긴 어렵겠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결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큰 시세에 큰 파도와 잔파도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달라요.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있다가 그냥 남들은 다 가는데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제 누구나 다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저 전문가 좋은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도
틀릴 수 있는 거고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의 통찰력과 함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말들을 좀 인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사님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신 부분 중에서 네. 뭐 다 그렇긴 해요. 근데 수익률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예.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요거 기준이 뭐예요? 좋은 기업, 예. 좋은 주식. 좋은 주식은 수익을 내주는 주식이고 맞습니다. 좋은 기업은 예. 아무리 네. 사람들이 나쁘다 그래도 내가 샀는데 수익이 나면은 좋은 주식인 거고요. 아무리 좋은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손실 나거나 못 오르면은 그건 나쁜 주식인 거죠. 좋은 기업은 맞는데 나쁜 주식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주식으로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되기 위한 기본적인 수급이 뒷받침되든지 아니면 그 모멘텀이 형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링을 보는 거고, 기술 혁신이 있냐, 정책 사이클이 있냐, 보조금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있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뭐 주가 뜨면은 나한테 이익 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나쁜 주식이 여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 오늘 시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일부 종목들이 제가 이거 얘기하다 그 얘기하면 그 나쁜 기업처럼 되니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네요. 오늘 20%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독특하게 오늘 지수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으로 올린 종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슈에 의해서 수급으로 올린 종목들이 오늘 수급으로 맞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급으로 잘 올리고 있다가 왜 오늘 떨어졌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벤트 데이 또는 이번 주에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뭔가 좀 경계심을 갖고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를 팔 겁니까? 최근에 수급으로 막 올린 종목을 팔겠습니까? 수급으로 올린 종목을 빨리 그쪽에 이익실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런 시황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네네. 비껴나가서 네. 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업인데 막 올라가가지고 뭐 수익 났으니까 엄청나게 좋다. 뭐 예전에 그런 것들 많았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주식이 뭐 10배, 20배씩 올라가가지고 막상 가봤더니 폐거물 하나 있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사진을 뭐 올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원위치하거나 아예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은 거기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 뭐 단기 트레이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입장에서는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포장해갖고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딱 거기에 맞게만 그냥 하는 거고, 그거를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서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 배씩 가는 동안 삼성전자 못 올랐잖아요. 근데 작년 9월서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으로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필요하고 모멘텀도 필요하고 사이클도 필요하고 뭐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게 필요한데 뭔가 좋은 주식인데 이게 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이 저녁 방송에 얘기해 주세요. 말 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있고 쉬는 말이 있고 아예 이제 노세에서 이제 못 뛰는 말이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다. 그런 거 나중에 갖고 와주세요. 예, 말. 기업들도 똑같아요. 말을 기업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기도매매. 사진이요? 네. 사진?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질문지에는 여기 안 있었고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써온 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네. 세상의 변화를 큰 줄기와 잔파도로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사님 눈에 질문이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사님 눈에 큰 줄기와 잔파도는 무엇인가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 중에서 예. 잔파도 이런 그러니까 예. 글에는 없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그게 있습니다. 이제 예. 요 사진이랑 예.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큰 네. 줄기와 잔파도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3월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선프로 앱에 봤더니 요즘엔 너무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수익이 안 난 건 아닌데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못 해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변화에서 지금 가장 큰 줄기, 큰 파도는 뭡니까? AI 기술 혁신 사이클이에요. 그 전쟁도 사이클이 아니고.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AI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GPU가 움직였고 메모리가 움직였고 CPU도 움직이고 그리고 인터커넥티드인 관통시도 움직였고 그리고 기판도 지금 굉장히 좋고 이런 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AI 사이클이에요. 지금 AI 사이클은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전체 AI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전쟁이라는 게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전체 AI 사이클 안에 AI 사이클은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몰라요. 그 사이에 이번에 이란 전쟁이란 잔포다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그 큰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변수 또는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큰 그렇게 줄기는 생각합니다. AI고 예. 전쟁은 예. 잔파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큰 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줄기는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그렇죠. 이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시작한 지 한 이제 8개월 정도 시작을 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한 2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고요. 쉬었다가도 그래서 꽤 1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혁은 뭐 향후에 이제 정치권이 뭐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파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좀 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 이제 가격적인 문제인데 예. 아니 이사님 살 때 좀 싸게 최대한 사서 예.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건 예. 모든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다. 예. 라는 말을 이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보면은 모두 다 달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말이 맞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시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장주를 사야 되고 어쩔 땐 가치주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는 어려워요, 주식 투자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워렌 버핏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 굉장히 피터 린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세를 보면서 거래한 모멘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와 윌리엄 오닐이에요. 저는 윌리엄 오닐의 투자를 좀 추종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윌리엄 오닐을 책을 가지고도 강의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우증권에 있을 때 직원들 대상으로 윌리엄 오닐을 책을 가지고 아예 강의를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오닐은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제시 리버모어는 공매도로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그 욕도 많이 먹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책에 몇 가지만 적은 겁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때까지 주식을 안 팔고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 그 심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세 시장에서는 늘 신고가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신고가에 매수하고 신저가에 공매도한 사람이에요. 독특하죠. 신고가에서 샀다고요? 신고가에 사고 신저가에 매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듣고 오늘 방송 듣고 나중에 또 뭐 녹화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이 댓글에 또 저렇게 하다 다 망한다. 저기 밖에서 얘기했다가 다 망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성공한 전 세계 유명한 투자의 그룹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게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 포인트를 신고가에 모두 다 사자라는 것도 아니고 신저가에 매도 구매도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인트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주식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요. 이제 PER 멀티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멀티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A라는 주식이 지금 이익이 뭐 1조 나요. 근데 멀티플이 뭐 40배예요. 그러면 2조 가면 20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줄어들면서 지금 SK하이닉스 멀티플이 얼마입니까? PER이 5배도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이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주가를 못 가면은 그러면은 계속 PER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SK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최초에는 PER이 몇 배였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PER이 쌀 때 저평가될 때 사서 고평가될 때 팔아라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종목 내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신저가 종목이 있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여기 좀 심하게 이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계속 상장 폐지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면요. 좀 과격하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사람 책 내용이에요. 네, 네, 책에 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어떤 표현을 드린 거냐면 요번에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어요? 요번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줬을 때 그리고 최근에 작년서부터 시장이 올라올 때 보면요.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AI에 관련 사이클 또는 정책 사이클 이런 데에 있었던 종목들은 조정 보일 때도 작게 보이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오르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애들은 내려갈 때 더 많이 더 내려가고 떨어지죠. 반등할 때도 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 할 때가 우리 시장 험악할 때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떨어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내가 나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책들을 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해가지고 경험하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막 올라가는 종목 계속 쫓아가는 거 많으니까 이 사람들 이론대로 그러다가 고점 찍고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삼성전자 반토막 났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자부 쫓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그냥 신고가 나는 종목 막 사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사이클링을 타면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하는 게 더 가는 거지. 그 시기에는 이 한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 사이클 가고 정책 사이클 가고 뭐 메모리 가고 뭐 이러는데 혼자 딴 데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지금 사이클링이 하락 사이클로 타고 있는데 야 이거는 싸니까 언젠가 자기 타이밍 오면 3년 후에 5년 후에 가겠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이쪽에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저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런 놀지 건 안 된다는 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네네.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왜 부동산 요즘에 뭐 핫하지만 부동산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똘똘한 채라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한 채.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비정상 가격 아니에요. 뭐 20평이 뭐 40억 진짜 되는 비싸죠.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까지 막 오르는 동안에 저기 뭐 우리 약간 서울에서 외곽에 있는 쪽에 그렇게 올랐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증권회사는 PF 대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PF 대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지방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 나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지방은 미분양이 나는데 서울의 아파트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강남 상구의 아파트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야 그러면 강남에 있는 오를 만한 데 가서 아파트를 사야지. 저기 미분양 나는 데 가서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언젠간 서울에 올랐으니까 여기도 오르고 그래서 확산돼서 여기도 언젠간 오르겠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딱 맞고 안 맞고의 그런 부분보다도 주식 시장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네. 메커니즘이 다르구나. 그런 것들은 한 번쯤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 안 하십니다. 그 이사님 말씀을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는 완전히 틀린 말인데 이제 요 자체가 이익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주당 얼마인지 보다도 예. 이익 추정이라든지 예. 우리가 그걸 이제 PER로 흔히 예. 계산을 하는데 예. 그 개념으로 좀 더 보고 예.
트렌드가 들어왔느냐, 예. 물이 들어왔느냐 이것까지도 좀 보자라는 말로 해석을 그렇죠. 이거 두 하면 가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네네. 정리를 잘 해줬는데 네, 두 가지 네, 개념인 네. 거예요. 하나는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퍼에 파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주당 가격 이게 예, 아니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싸다고 전혀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고 또는 사양 산업인데 주가만 싸다고 네. PBR이 0.3이라고 얘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박병창 이사님의 명언 정리, 뭔가 명언 점검 이런 시간으로 가지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도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률 높이고 싶죠. 예. 우리도 이기는 습관 갖고 싶고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습관 갖고 싶은데 그 확률을 어떻게 높여요? 근데 이 내용에서는 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은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돈 맡겨 본 적 있으세요? 그분들은 액티브 펀드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반적인 펀드들은 3, 40개씩 돼요. 3, 40개씩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손절매를 정확하게 해내고 왜냐하면 주식이 많으니까 손절매도 빨라요. 왜 이거 손절매하고 저쪽에서 수익 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여러분 해보셨죠? 계속 백화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수익은 어디서 날까요? 그 3, 40개 중에서 한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걔가 몇십 프로씩 막 더블씩 나면서 나머지에는 조금씩 벌고 조금씩 깨지고 막 이러지만 하나가 맞았을 때 그게 전체 수익률을 끌고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맞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의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그 책들을, 저서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거는, 안타를 얼마큼 많이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홈런을 때리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또 실제로 그런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는 뭐 스포츠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홈런왕 베이브루스 그 삼진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라면서요. 홈런도 많이 예, 쳤지만 홈런도 많이 쳤지만 삼진 아웃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삼진 아웃을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결과 속에서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은 홈런을 많이 쳤기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처럼 하는 거가 사실은 더 맞긴 한데 핵심은 뭐냐? 뭐든 간에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홈런을 때리는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익성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해서 그런 종목을 두세 종목 해가지고 엄청 거기다가 주식 뭐 큰 금액으로 넣어놓고 기다려서 나중에 성공한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고 돈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보는 거죠. 참여를 해서 맞았을 때 더하고 해서 이게 끝까지 잡아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빨리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안 팔리는 드레스는 예, 빨리 예, 잘 뒤돌아서느냐. 팔리는 걸로. 그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10개 있잖아요. 10개 있는 걸 가지고 잘 되는 애들은 계속 두면서 오히려 더 사고 안 되는 애들은 줄여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내 포트폴리오 보면 되게 풍성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병창 이사님의 요런 어떤 바이블과 같은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다시 시황으로 좀 돌아가서 예. 이사님 예. 코스피가 좋았고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1%대 상승 1%대 하락 이제 요랬잖아요. 예. 보면 반도체 투톱 괜찮았고 뭐 삼전 기대감 좀 있었고 2차 전지도 선방했고 바이오 안 좋았고 뭐 이런 군들의 뭐랄까요.
위아래가 굉장히 예. 극명하게 좀 갈렸는데 예. 여기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수급이 다니면서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될 때도 있고 악순환이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선순환이라 하면은 이쪽 섹터가 좋았고 이쪽 섹터가 올라가는 동안 얘네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멈춰 있어요. 그러다 여기서 수익이 좀 나면은 이쪽을 또 올려주고 이러면 이제 서로 올라가는 선순환이 되는 경우이고요. 악순환은 얘 좀 올리다가 얘는 빠져. 그러다가 얘가 좀 반등하면은 얘도 빠져.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이제 악순환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이 선순환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때는 선순환이 되고요. 돈이 빠져나갈 때는 악순환이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 시장은 악순환도 선순환도 아닌 약간 플랫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갈 때는 전력기기가 같이 가죠. 그렇죠. 오늘도 좋았어요. 예, 보면 오늘 전력기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력 에너지의 인프라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요. 반도체가 뜰 때는 또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선순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는 쉬고 여기는 가는 거라면 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되니까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시장이 여기서 한 차례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기다려도 차례가 올라가는 차례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거는 주식은 내일의 주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핵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내가 기다려도 되냐 안 되냐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에 있는 거냐, 정책 사이클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세상이 그쪽으로 변하니까 제 광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목소리 막 넣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쪽으로 내가 있으면은 네. 우리 여러분 반도체 주식 잘 보세요. 반도체 대표 종목들 그런 거 보면은 예전의 가격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아무거나 다 그래요. 우리 반도체 중에 가장 장비 중에 대표 종목이 어떤 거 있죠?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뭐 반도체 대표 종목에 오늘 지금 급락한 종목 몇 개를 제가 이거 아까 타이핑을 해봤는데 엄청 급락했어요 오늘이요.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게 기복이 커요. 여기 보시면 11만 원 갔다가 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 15만 원 갔다가 또 11만 원이에요. 엄청 굉장히 힘들죠. 이런 주식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얘를 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 4만 원대가 있었네. 그러면 월봉으로 볼게요. 10,000원대도 있었네. 얘가 주식이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반도체는 사이클링이 있지만 성장 섹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캡이 되게 중요합니다. 캡. 위로 캡. 위로 캡이 굉장히 제한적인 데 있죠. 얘는 시장이 한국이야. 납품은 삼성전자뿐이 안 해. 삼성전자 나쁘면 얘도 같이 나빠져. 이런 데는 캡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상단이 제한적인. 제한적인 게. 예, 그런 데고요. 근데 얘 기술력이 전 세계 칩 메이커들이 다 들어가. 그리고 얘 기술력에 의해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얘 기술을 쓸 수 있어. 네. 시장이 마켓이 해외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데에는 훨씬 더 많이 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낼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심플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러면 AI 기술 혁신에 의해서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걔는 잔파도가 아니고 큰 파도인 거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좋은 기업이 하고 나쁜 기업을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나 정책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지금 좀 못 올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네. 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네. 재미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앵커님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아이 제 모습 같아서. 우리 이거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증권회사들이 우리 서로 웃자고 막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방송이나 세미나 할 때 한번 써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전에 한번 봤더니 지금 부서 말고 봤더니
뭐 자기들끼리 막 종목 얘기하다가 자, 이거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이 사자. 그래 딱 사자마자 자 기도합시다. 기도 맵에도 정석 투자야. 그래서 기도 아,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니 기관도 그렇게 하시면 개미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기관 없다. 투자가 이거는, 아니죠. 증권사 직원이 무슨 기관 투자가 그래도.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마음이 주식을 사는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런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원칙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단순화시키자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화시키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바라본다면 요즘에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픽을 한 겁니다. 이 힘든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한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아이 제발 트럼프가 이번에 핵수 합의를 했으면 좋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나는 내 투자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좀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야지만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맞아요. 한번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걸 픽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창 이사께서 뭐 여러 가지 책 인용을 통해서도 투자의 어떤 정석을 잡아 주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